예, 안녕하세요. 예, 김우철의 계사입니다. 요즘에 제가 개초보 주식 좀 올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삼성전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뭐 좀 회계사로서 좀 분석하고 요거를 과연 살까 말까 의사결정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현재 제가 방금 현재 주가고요. 12월 9일 11시 한 30분 정도 현재 삼성전자 주가 64,400원, 전일 대비 한 2% 정도 오른 그런 상황에서 제가 했는데요. 저는 요거 분석하면서 주식을 요거 조금 샀어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처음 사봤습니다. 사실은 대기업 뭐 1등 기업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보니까 한번 그래도 내가 요거 사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했고요. 이제 요거를 살까 말까 회계사 입장에서 좀 팩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막판에 제 의견을 조금 붙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19년도 1분기 초죠. 19년 초부터 현재 22년 최근, 아직 연말 결산은 안 됐으니까 3분기까지 총 이렇게 한 19년, 20년, 21년, 22년 한 4년 정도 분기별로 제가 재무제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쭉 보면요, 최고로 올랐을 때 분기 평균 주가가 한 8만 3천 원, 4천 원 정도, 이때가 좀 최고였고요. 9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만원에서 쭉 가다가 이제 좀 계속 떨어졌죠. 지금 3분기 주가고 현재 주가는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옆으로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 차입 부채, 이자성 부채죠. 그다음 매출, 뭐 원가, 영업이익, 분기순이익을 그대로 이제 제가 검토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자산이 약 한 470조, 부채가 125조, 자본 나오고 매출은 22년도 1분기 때가 분기 매출이 가장 높았고요. 수익성은 21년 3분기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좋았던 걸로 나옵니다. 지금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결 검토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야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연결 검토 보고서는 뭐냐면요.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삼성전자가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까지 합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그 주된 재무제표다. 주가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프로 중요한 사항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가는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21년도 1분기 때 이제 최고점을 찍고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4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최근 한 4년 동안 한 8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빠지는 뭐 안타까운 우리 어떤 개미들에게 좀 안타까우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개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출 성장률, 성장성이죠. 회사의 성장성.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 다음 분기 순이익 성장률을 쫙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성장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 그 앞에 성장률이 미리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가는 아시겠지만 현재의 어떤 재무 지표가 아니고 미래의 어떤 재무 지표를 반영해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선행 지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장성이 좀 높이 올라갈 것 같은 거를 반영해서 좀 주가 올라가고요. 한 번 더 올라가는 거를 반영해서 미리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빠른 타이밍에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별 이슈가 없어서 좀 가라앉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익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성장하면 이익도 보통 성장하기 마련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요. 뭔가 좀 호재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전혀 없을 것이냐? 뭐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뭐가 없을 것이냐?
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삼성전자라는 저력이 있고 뭐 글로벌 어떤 마켓 리더로서 그러한 것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면은 주가가 한번 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회계 정보는 약간 사후적인 것으로서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되더라는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요건 뭐냐면요. 우리 PBR, 그다음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요거는요. 약간 뭐냐면요. 상대 지표로서 현재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됐을까 아니면 고평가됐을까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지표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분석해 봤는데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과거 4만 원일 때 퍼가 한 60 정도 됐어요. 요거는 분기 퍼기 때문에 연으로 하는 사람은 15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퍼라는 거는요. 이익 대비 그 시가총액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당으로 하는 사람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럼 요거는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그럼 떨어졌을 때 현재 4만 원일 때 60이었어요. 60. 그런데 지금 주가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근데 퍼가 40이에요. 요건 뭐냐면요. 주가 절대적인 주가 자체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승이 됐지만 요거를 좀 지표해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한번 보면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는 이렇지만 사실은 주가 대비 이익은 이때가 훨씬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6만 원 올라서 아이고 가격 많이 올랐네. 이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어. 고평가 이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회사의 이익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때가 좀 더 매수 타이밍 아니냐. 이러한 시사점을 좀 보여줍니다. 퍼가 이때보다 낮죠. 예. 저퍼 주식 퍼가 낮다는 거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가라앉아 있다. 예. PBR로 보면 비슷해요. PBR로 보면 PBR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익 대비고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로 접근하는 거고 요거는 손익계산서로 접근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퍼랑 비슷한 건데 얘는 이제 퍼는 분기 순이익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얘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좀 더 안정적인 이익 가지고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보다 낮죠. 낮죠. 요 얘기는 뭐냐? 19년도 1분기 초에 비해서 현재 22년도 하반기가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좀 반증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보는 게 우리 거래량 제가 좀 체크해 봤어요. 거래량. 아무래도 주가가 높을 때는요.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 빈번하게 일어나고 회전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현재 이렇게 떨어지죠.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기업의 어떤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거시 경제, 즉 이쪽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돈을 좀 빨아들이고 있어요. 누가? 일반적인 은행, 채권 이런 쪽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좀 적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좀 빠지겠죠. 그렇죠? 거래량이 많으면 통상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저조합니다. 시중 유동성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다.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 또 하나 제가 또 본 거는 뭐냐? 우리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뭐 가전이라던가 그렇죠?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이건 제품이에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 재고 자산이 좀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많이 우리 초보자 분들이 많이 놓치는데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건 자산, 판매를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자산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고는 약간 부담돼요. 왜냐? 이거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를 좀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급하게 처분을 하면은 아무래도 요거를 좀 뭐랄까요? 정가를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재고를 좀 봤는데 삼성전자
현재 전체 자산 대비 재고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제가 분석해 봤더니 뭐 이때 주가 올라갔을 때는 낮지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재고가 좀 높아졌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 현재 삼성전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요거를 좀 빨리 떨어 버려야 되는데 요거로 떨면서 이익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진을 좀 제대로 못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 재고를 떠는데 보통 보면은 뭐 이 추세를 보면요. 한 1년 정도, 통상 1년 정도는 좀 가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도 좀 적고 재고 부담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지금 22년 말이니까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좀 부담이 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요. 우선은요. 과거에 4만 원, 현재 6만 원인데 현재 주가가 2만 원 더 비싸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저평가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이 싸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그 현상을 하나 찝을 수 있고요. 주가는 거래량과 비례합니다. 시장 전체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 형 금융시장 기조는 금리 상승을 통한 유동성 흡수, 물가 안정, 요게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요 기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우리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재고 떠는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겠죠. 재고 부담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주가가 좀 횡보, 옆으로 긴다는 얘기죠. 좀 밋밋하게 가다가 그다음 실적이라던가 유동성 회복, 금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안정감, 그다음에 재고에 대한 부담을 좀 덜면서 주가 상승, 그다음 뭐 다양한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호재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 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처음으로 한번 사봤고요. 물론 얼마 샀는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일단 충분하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 주가는 저는 일단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6만 원에서 8만 원이면은 한 30% 이상 예, 오른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단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은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가야 되고 1년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8만 원. 사실은 뭐 저는 9만 원까지 생각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예, 제가 뭐 이거를 뭐 점장처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 팩트를 보여주고 제 의견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8만 원이라고 조금 겸손하게 썼고요. 내심 한 9만 원까지 본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살 이런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일단 자금에 좀 여력이 있고요. 뭐 얼마라도 이거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금에 건전하지 않으면요 주식은 못합니다. 예, 멘탈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을 빌린다던가 생활자금으로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여유자금 좀 놔둘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씩 예, 사두면은 그래도 저는 한 1년 뒤면은 괜찮은 그 결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 멘트를 남기면서요. 이상으로 오늘 삼성전자 주식 분석 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 감사합니다.